안녕하세요. 셀트리온에 대해서 좀 공격받았던 그런 이슈가 있었어요. 시젠 9년간 매출 부풀렸다. 바이오 기업 회계 쓰나미 오나? 증선이 분식회계 적발, 임원 회임 권고 등 중징계. 철퇴 맞은 진단키트 대장주. 금융당국이 8일 시젠에 대해 매출 과대 계상으로 중징계를 내린 것은 다른 바이오 기업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금감원은 2018년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국내 의약품 판매권을 모회사 셀트리온에 넘긴 것을 문제 삼아 감리에 착수했다. 셀트리온은 바이오약품 생산과 개발을, 계열사인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판매를 담당한다. 업계 안팎에선 금융당국이 셀트리온의 회계 분식이 있었는지에 대해 3년째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못 찾으니까, 없으니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구독자님하고 청취자분 주셨던 것 같은데요. 그 자기가 투자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 그래서 셀트리온이 훌륭한 회사인 거는 알고 있는데 걱정이 좀 많이 된다. 불안하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셨던 분도 계셨고, 또 이제 서정진 회장님에 대해서 모함하는 분들이 많이 좀 계시는 것 같다. 또 다른 구독자님이신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좀 자세히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자세하게 한번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분식회계, 계열사 부당 지원, 매출 부풀리기, 회계가 뭐 잘못된 거 아니냐. 여기에 뭐 플러스 알파 뭐 조금씩 추가해가지고 늘 공격을 오랜 기간 동안 받아왔었죠. 지겨울 정도로. 잊을만 하면 종종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님이 너무나 명확하게 설명하신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서정진을 모함하는 사람은 그냥 아닥하라고 하세요. 그가 왜 서정진이라 불리는지, 도대체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지, 지대한 영향을 많은 사람들에게 왜 끼치고 있는지 지금까지, 그리고 공매도와 어떻게 해서 그가 대응을 했는지, 그리고 공매도가 우리를 공격하게 되면서 왜 셀트리온 도깨비가 나왔는지, 시대를 넘어서 한 튜론으로 이제 모이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셀트리온의 살아있는 역사를 이해하신다고 하면, 그리고 그 부분을 한번 보신다고 하면 CMO에서 바이오 시밀러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바이오 시밀러로 넘어가게 되면서 세계 최초의 항체 바이오 시밀러를 개발하면서 3천억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게 돼요. 이때 어느 누가 중소기업한테 제품을 성공이 보장되지 않는 제품을 개발하는데 3천억이 들어간다고 하면 은행에서 돈을 빌려주겠습니까? 주주들이 돈을 납부하겠습니까? 그래서 셀트리온이 연구 개발 생산을 하고 있었는데 당시 셀트리온 그 홀딩스가 그 개발 비용을 대고 혼자 될 수가 없으니까 이 3천억에 대한 부분을 해외 파트너사와 분담을 해서 이 개발 비용을 대서 지금까지 왔던 부분이에요. 이걸 리쉐일링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현대판 정주영 회장님의 사업을 본뜬 거거든요. 당시 정주영 회장님이 배값이 너무 비싸니까 유럽 선주들한테 가서 내가 배를 만들어주겠다. 근데 기술은 있는데 돈이 없다. 그래서 니들이 돈을 내주면 내가 일본보다 싸게 배를 제공해줄게. 우리가 제조 능력은 뛰어나다. 이 사업 아이디어를 가지고 와서 만들었던 게 바로 우리 셀트리온이고 셀트리온의 바이오 시밀러입니다. 살아있는 셀트리온이즘이고요. 책이 지금 베스트셀러가 됐지만 저는 이 영상을 보고 너무나 큰 감동을 받고 감명을 받아서 제가 셀트리온 서정리 회장님을 진심으로 존경하게 된 그런 계기가 됐던 영상이거든요. 아마 이 부분을 보면 정말 많은 부분들이 지금 머릿속에서 정리가 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같이 한번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예전 주주간담회 풀 영상입니다. 이 중에 25분 정도만 보면 바로 귀에 꽂히실 거며 아마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제가 서정진 회장님에 대해서 정말 존경할 수 있는, 그리고 많은 주주분들께서도 많은 감동을 받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같이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가지고 참 말이 많았어요. 자, 옛날 얘기를 하죠. 지금 이제 아까 말했듯이 제품 하나 개발하는데 항암제는 4천억 가까이 들어가더라고요. 그 다음에 류마트 치료제도 한 3천억 가까이 들어가고, 그래서 처음에 FDA 승인받아서 브리스톨 마이어스 킥 가지고 CMO를 하다가 이제 바이오 시밀러 진입 단계에 들어갔을 때 첫 번째 허들이 나타났어요. 그 허들이 바로 뭐냐?
FDA 승인을 받을 때 바이오시밀러를 병행한다는 것을 항목으로 집어넣지 않았어요. 그렇기 위해서는 그거를 변경해야 되는데 변경의 요청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브리스톨 마이스 킵이 하는 거예요. 그때 브리스톨 마이스 킵이 그걸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CMO만 계속 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CMO만 계속하면 이 회사가 설립한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바이오시밀러를 하려고 그러면 CMO를 끊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끊고 한다 그러면 저 막대한 투자비는 들어가지. 기업의 연속성은 있어야지. 고민을 무척 많이 했어요. 그래서 CMO 업체로 만족하느냐, 자체 제품을 가지러 가냐. 그런데 그때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쪽 사업 좋다는 거 다 알아요. 근데 엄청나게 시설 투자비가 들어가라 제품 투자가 들어간다는 걸 다 문제로 삼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품 개발하는데 3천억 필요하다 그러면 은행에서 대출 해줄까요? 안 해줍니다. 그 다음에 제품 개발할 테니까 7천억 증자하겠다 그러면 주주분들이 증자를 들어오셨겠습니까? 안 들어오셨겠죠, 실제. 그래서 그때 퍼뜩 생각난 게 정주영 회장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양반이 현대조선을 만들 때 사실은 그때 일본이 조선 최대 강국이었죠. 그러니까 선주들은 일본을 견제할 국가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때 일본에만 발주 주지 말고 일본은 우리한테 발주를 주라. 그래서 네가 먼저 돈을 주면 내가 조선소 세워서 배 만들어서 납품해 줄게. 사실은 그게 뭐냐면 그때 선주들은 일본의 경쟁 국가를 하나 만드는 게 결국은 자기들한테 이익이 된다고 생각해서 그 모델을 쓴 거거든요. 그래서 현대조선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또 그게 우리나라가 현재 조선의 최대 강국이 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임원들한테 그 아이디어를 냈어요. 우리 정 회장님께 배운 걸 공부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보자. 그랬더니 우리 직원들이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표정이 뭔가 했더니 봉익임선잘 쳐다보듯이 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직 제품 개발도 안 했는데 누가 돈을 주냐. 그래가지고서는 그러면 막 이거를 누가 돈을 주겠냐. 은행이 주겠냐. 정부가 주겠냐. 주주들이 거기에 동의해서 증자를 해주겠냐. 그랬더니 그냥 CMO나 하시죠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CMO 하려고 우리가 이 고생을 했냐. 이 회사는 첨서부터 연구소가 있었어요. CMO 하는 데는 연구소가 안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 연구원들하고 죽어라고 해놨던 것을 마무리를 해야지. 그래가지고서는 그때 제가 최대 주주였고 또 2대 주주가 있었어요. 2대 주주한테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자, 이 개발을 공동개발 형태로 하자. 공동개발을 형태로 하는데 셀트리온은 제품을 개발하고 생산을 하고 그 다음에 공동개발 파트너는 유통을 하자. 그러면 전 세계 판권을 가져라. 대신 개발비를 서로 분담하자. 그래서 그것들이 이제 그쪽에서 질문을 하더라고요. 리스크가 있냐? 그래서 임상에서 실패하면 리스크지. 그랬더니 임상에 성공할 확률이 있냐? 그래서 그건 나도 모르지. 그랬더니 사실은 결정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서는 정 안 되면 그럼 내가 할게. 그래서 그때 지주회사가 제품 공동개발 형태로 계약을 했어요. 계약을 해서 원래 신약이나 이런 약을 개발할 때는 유통 파트너들한테 자금 지원을 받는 방법으로 판권을 팝니다. 그래서 일시금도 받고 혹은 임상할 때도 얼마씩 받고 나중엔 로얄티를 받아요. 근데 판권 팔아서 최단으로 받을 수 있는 로얄티가 5%를 넘어가는 게 없어요. 근데 5% 로얄티 받고 팔기에는 사실은 아까운 것도 있고 그때는 5%만 로얄티를 준다 그래도 2천억을 주겠다는 파트너가 나온다는 보장이 없을 때였어요. 그래가지고서는 계약을 제품 공동개발로 했습니다. 그때는 헬스케어나 셀트리온 홀딩스예요. 그래가지고서는 했는데 결론적으로 그때 어떤 생각을 했냐. 아까 말했듯이 이 제품 개발을 위해서 임상만 하는 게 아니라 시운전도 해야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시운전 배치를 이거는 허가만 나면 시운전 배치는 판매할 수 있는 겁니다. 허가가 안 나면 못 파는 거예요. 실제. 그거를 구매하는 형태를 해서 공동개발 형태를 취한 겁니다. 그래가지고서는 한 제품당 사실 한 2천억 정도씩 그 제품을 이 헬스케어가 사전에 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회사 같으면 판권을 팔면서 개발비 받고 로열티 받는 것이라 그러면 이거는 시제품이라는 것을 꼭 만들어야 되니까 오해 섞어서 미리 말씀드리면 케미칼 쪽은 시제품 코스트가 별로 안 들어가요. 근데 이 항체는 시제품 코스트가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 이거 허가를 받으려면 아까 유통 콜드체인이 필요하다 그랬지 않습니까? 전 세계에 우리가 수출을 해서 유통 과정에 변질이 없다는 것을 다시 재검사를 해서 FDA에다 그 데이터가 또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전 세계 반년치 재고는 깔아놔야지 허가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만들어 투자를 해야 될 부위니까 다르자고 얘기했던 거예요. 임상 비용은 셀트리온이 내고 시제품을 만들고 유통 라인에 미리 까는 재고는 공동개발 파트너가 미리 사주라. 그러면 그 재원이 돼서 개발비를 할 테니까. 근데 대신 실패하면 그 비용은 손해를 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서는 할 수 없이 최대 주주가 그거를 맡았던 거예요. 그때 이제 내가 우리 직원들한테 했던 말이 있어요. 나는 CMO에서 바이오실리로 가야겠다. 그런데 이렇게 제품 공동 개발을 하면 리스크는 쉐어링 되고 분산될 거다. 그러고 혹시 이 제품이 실패를 해도 이 회사는 CMO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셀트리온은 안 망한다. 그랬더니 그때 우리 직원들이 물어보더라고요. 그럼 홀딩스는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그럼 망하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회장님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걔가 망하면 나도 망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우리 직원들한테 했던 말이 최대 주주는 바뀔 수 있어도 이 회사는 살아남을 것이다. 이게 내가 준공식 때도 썼던 말이에요. 항상 최대 주주는 변경 가능하다는 걸 알고 이 사업을 여태까지 했다. 실제. 그래서 이제 4천억을 보내야 되는데 사실은 그 파이낸싱도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생각한 게 이거를 다시 리세일을 하자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임원들한테 리세일을 하라고 그랬더니 아무도 안 움직이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말이 되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나는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시범을 내가 보일 테니까 라고 여직원 하나를 데리고 이제 출장을 갔습니다. 그래서 그 여직원이 나한테 그 전날 물어보더라고요. 회장님 가서 할 일이 뭔가를 가르쳐 달라고. 그래서 도착해서 가르쳐 줄게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도착했더니 전날 밤 호텔에서 물어보더라고요. 내일 무슨 준비를 해야 됩니까? 그러길래 내일 가르쳐 줄게 그랬어요. 근데 차를 타고 있는데 하실 걸 가르쳐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생각이 났으면 내가 너한테 가르쳐 줬지 이 새끼야. 예? 그러니까 내 이 아이디어가 통할지 안 통할지도 모르는데 그랬더니 자기는 왜 데리고 왔니? 생중계해 임원들한테. 내가 여기서 저 사람을 설득할 수 있으면 우리 임원들이 자신감을 가질 거야. 근데 내가 여기서 저 사람을 설득하지 못하면 아무도 안 하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서 딱 만났는데 솔직한 얘기로 사실 내가 어떻게 미팅을 했을 준비가 됐으면 우리 직원들 시켰겠죠. 근데 차 타고 가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봐도 봉이 김선달이더라고요. 이게 실제. 예? 그래가지고서는 가서 그 이랬어요. 항체라는 게 얼마나 좋은지 알지 그러니까 당연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런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바이오 시밀러를 하면 성공 확률이 무척 높다. 그러니까 지도 그렇게 생각한대. 근데 개발비가 없다. 그래서 공동개발 형태로 우선 취했는데 이걸 혼자 부담하기 뭐하니 네가 서브 라이센스로 니네 나라의 권리를 줄게. 그랬더니 성공할 수 있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네가 와서 기술적으로 판단을 해봐라.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실패했을 때 사실은 나는 다 잃지만 너는 그만큼 잃는 거다. 그랬더니 실패하면 돈 돌려줄 거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돌려줄게. 근데 담보는 못 준다. 그 이유 줄 담보가 없다 그랬어요. 실제. 그래서 셀트리온이 개런티하냐 그건 못한다. 그 이유는 이거는 셀트리온은 개발 생산 전문 업체지 판권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아니다. 그랬더니 그럼 어떻게 처리하면 되냐 그래서 선수금으로 처리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거기 식품동에서 앉아있길래 마지막으로 그 얘기를 했어요. 이거 그 속눈심 치고 한번 해봐라. 그런데 우선 백문이 불여일견이고 회사를 방문해봐. 그랬더니 알았다고 그래서 걔네가 오더라고요. 와도 보니 우리 시설을 보고 우리 인프라를 보더니 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임원들이 저한테 뭘 직접 다니시냐고 하더라고. 자기들이 할 테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이 리세일 프로젝트가 전 세계에서 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아슬아슬한 순간 많이 지나갔죠. 근데 내가 그걸로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러면 개발비 없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으면 CMO만 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 CMO 해가지고 이 공장이 돌아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CMO 물량 가지고 돌리면 이 공장 반도 못 돌아요. 그런데 그렇게 그 당시에는 리스크를 지는 사람이 없으니까 제가 다 진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혼자 못 지니까 그걸 분산시켜서 리세일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작년에는 이걸 분식이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올해는 이거를 놓고 뭐라 하냐면 매출 부풀리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전에 그게 계열사 부당 지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라면 장사라도 한번 해봤으면 그런 식으로 말을 못할 거예요. 실제적으로. 예? 그래서 남의 거를 평가하기는 쉬울지 몰라도 해본 적이 있냐 이게 진짜. 그리고 저 비즈니스 모형을 만들기 위해서 전 세계를 뛰어다닐 때 남들을 설득할 때 그게 사례라도 있으면 페이퍼라도 들고 갔겠죠. 맨손으로 가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 돌이켜서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비즈니스 모형을 성공시킨 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정주영 회장님 아이디어가 해보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와서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 유통 파트너들 다 해피해하죠. 이게 임상 과정들을 다 모니터링하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지금 그 사람들 다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실제. 그런데 왜 이게 비난받아야 될 일이냐고요. 그 다음에 재미난 거는 이거를 비난하는 얘기가 나오면 꼭 공배도가 그날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를 욕하고 나를 비난하는 건 좋은데 그래서 피해를 왜 소액주주들이 있게 하냐고요. 근데 더 재미난 거는 비판하는 건 쉬운데 설명해주면 해명해준 거는 어나운서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흔들어 놓았으면 제자리에다 갖다 놔야지. 그리고 원래 가지고 놀았으면 제자리는 갖다 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실제. 그래서 아무도 제자리에 안 갖다 놓길래 내 손으로 지금 제자리에 갖다 놓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실제. 그래서 제품당 이 정도 들어가는 거를 사실은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바이오시밀러 하는데 제품당 1,000억 원 이상의 개발비를 공동 부담하는 게 이 계약입니다. 근데 현재 한 제품당 아마 2,000억씩 부담했을 겁니다. 근데 그 2,000억씩 왜 부담하게 됐냐? 리세일을 하다 보니까 2,000억씩 선수금이 들어왔어요. 실제. 그 다음에 다음. 그래서 셀트리온은 헬스케어는 셀트리온한테 그 매출액으로 작년에 1,848억을 일으켰습니다. 이건 취소 불가능 계약이었습니다. 만약에 임상이 실패하면 헬스케어가 다 부담하는 거예요. 저거는. 그 다음에 그 중에 우리 파트너들한테는 724억은 돌려달라고 해서 선수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안 돌려도 된다고 하는 데는 두 군데가 있었는데 거기는 전 제품에 대한 앞으로의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돌려달라고 하는 회사는 제품 단위로 권리만 가지고 있어요. 그거는 저희가 제안을 했어요. 전 제품의 권리를 주는 거는 한 개, 두 개 실패하는 거 네가 결선 처리해라. 그런데 돌려달라고 하면 미안하지만 한 개씩만 계약해 주겠다. 그게 항상 너한테 주지 않겠다는 얘기를 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셀트리온한테는 작년에 858억을 유입시켰고요. 그 다음에 우리 서브라이센스한테는 그 매출액으로 240억, 장기 선수으로 724억, 그래서 964억이 입금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매출 부풀리기예요. 그 다음에 아니 돌려달라는 걸 선수금으로 기표하지 저걸 매출액으로 기표합니까? 그게 왜 분식이냐 이거예요, 실제.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가 혼란스러운 게 한 번은 분식이라고 그랬다가 한 번은 매출을 부린다고 그랬다가 이제 또 계열사 부당 지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저 투자를 같이 제품에다 한 겁니다. 이거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리가 된 거예요. 오늘 이 순간 저 리스크가 에셋이 됐겠죠. 그러면 가격은 어떻게 결정하기로 돼 있냐? 이 가격은 시생산한 제품의 가격입니다. 그리고 우리 회사의 2대 주주하고 어떻게 협약을 했냐? 나는 헬스케어를 내가 성공할 거라고 생각해서 만들었다기보다는 이 회사를 돌리기 위해서 만들었다. 그리고 실제 양산 제품은 서로 각각에 대한 기여 가치를 몇 개 회계기관이 지금 법인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을 결정할 때는 2대 주주가 같이 동의하는 가격으로 정하도록 서로 2대 주주하고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공정거래법상으로 적법하다는 전제에서 가격을 정하자고 문구상으로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분율 좀 많은 헬스케어한테 재산 빼돌리려고 한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이렇게 임상이 마무리됐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헬스케어는
조만간 대규모 유상증자를 합니다. 그리고 그 자금은 그 해에서 들어옵니다. 이미 3, 4개월 전부터 그 작업을 검토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올 연내에 내년 취소불능 매출액을 결정해 줘야 돼요. 그리고 2013년 걸 예고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미 내년의 예상 매출액과 13년의 예고 물량은 결정했어요. 다만 요거를 금액이 얼마다는 공시를 통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시를 통해서 조만간에 저걸 어나운스 할 겁니다. 그다음에 나도 이거는 언제 어나운스 할 거냐, 하도 얘네들이 이게 설치니까 쳐다보고 있다가 정신 못 차리면 그날을 전달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도 괜찮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도 수류탄 하나는 던질 수 있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가지고 뭐 지가 이렇게 한다고 지네도 이제 손해 안 보려고 하는 짓이니까 그래서 한번 붙어보자는 얘기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 금액은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이 제품이 호락호락한 제품이 아니면 금액이 상당할 거라고는 예상하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대치를 실망시키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항상 세 가지 카드를 가지고 있어요. 허세팅을 맘만 먹으면 내일에도 종료시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14년 매출이 얼마다, 15년이 얼마다 하는 거 어나운스 할 겁니다. 그리고 헬스케어가 증자를 해서 또 돈도 없는데 어떻게 돈을 주냐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줄 돈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그래요. 실제. 그래서 저는 뭐를 완성시킨 거냐. 사실은 제가 이 완성시킨 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 많은 사람들이 안 되는 이유만 열거합니다. 우리나라 창업하기 힘든 나라예요. 제가 회사 세워서 이거 할 때 내가 돈 필요할 때 돈 준 사람 없었어요. 돈 안 필요하니까 돈 주더라고요. 사실상. 네? 그런데 또 하면서 맨날 쓸데없는 데 휘말렸어요. 그런데 저 막대한 투자를 정부가 해줄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금융 시스템이 서포트할 수 없잖아요. 근데 내가 가지고 있던 확신은 딱 하나야. 전 세계 사람들한테 경쟁력을 보여줄 수 있다고 치면, 그리고 내 열정과 정조를 보여줄 수 있다고 치면 불가능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내가 일본 파트너랑 가서 그 골프를 치고 있는데 일본 파트너가 나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들은 너를 만난 게 진짜 행운이라고 생각한다. 그 이유, 처음에는 이게 될까 하고 생각했는데 임상을 진행하는 걸 보니까 자기는 엄청난 행운을 얻었다. 그러면서 일본인들은 이런 비즈니스 모형 생각 못한다. 그 이유, 자살을 하는 비즈니스 모형을 안 만드니까. 그래서 사실은 저도 오늘이 지옥에서 천당으로 오는 날입니다. 지옥에서 천당으로 오는. 그 다음에 그 헬스케어 유상증자 계획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거를 이제 그 해외 자본이 들어오는데 걔네들이 저를 오딘 나와서 그러더라고요. 만약에 임상이 잘못되면 헬스케어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길래 망하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망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나도 망하죠. 그랬더니 질문이 나니까 없대.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면 실패를 해도 된다는 얘기를 해야지 그렇게 망하죠 그러면 되냐 그러길래 실패하면 무조건 망하는 거예요. 그랬거든. 그랬더니 언제 증자를 하면 되냐? 임상 결과 보고 증자하세요. 그랬거든. 그랬더니 몇 개 제품 보고 하냐 그래서 첫 제품 보고 하면 좀 더 쌀 거고 두 제품 보고 하면 더 비쌀 거고 그랬더니 자기들이 결론을 냈더라고. 하나 보고 하겠다고. 그래가지고서는 데이터는 언제 보여주냐. 데이터 보여주는 날이 여기 적혀 있으니까 그날을 봐라 그랬거든요. 실제. 그래서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는 사람이 안 보고 하겠습니까? 실제. 그런데 그게 뭐를 완성시킨 거냐. 대한민국에 한 제품에 3천억, 4천억 들어가는 제품을 꾸준히 개발할 수 있는 이제 인프라를 가진 회사를 나는 완성시킨 겁니다. 실제. 그 다음에 또 어떤 장치가 생긴 거냐. 저 헬스케어를 그렇게 해서 만들었는데 의도적인 건 아닌데 지금은 역 M&A에서 셀트리온을 역 M&A로 흔드는 것이 불가능해졌어요. 셀트리온 역 M&A면 뭐합니까? 판코를 헬스케어가 가지고 있는데 두 개 다 역 M&A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려운 모델이 된 거죠. 실제. 사실은 그래서 작년까지 이 회사를 흔들었던 거는 M&A하고 흔드는 거예요. 작년까지는. 올해 흔드는 애는 작년에 흔드는 애들하고 좀 다른 애들입니다. 실제. 그런데 이 헬스케어는 13년쯤 되면 이 헬스케어가 원래 만들었던 의도의 목적을 다 합니다. 그래서 13년쯤 되면
다시 합병하는 것도 검토하려고 합니다. 실제 이게 내가 지분율 높은 회사에서 이익 빼돌리려고 한 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는 이런 안전장치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셔도 리스크 쉐어링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헬스케어가 없었으면 이 사업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고 이거 하도 떠들어 주셔가지고 조사도 참 많이 받았어요. 예? 떠들면 조사 받으니까. 예? 그러면서 나도 또 그런 것도 했으면 했다고 그래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런 거는 안 나오고, 그래서 오늘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나는 이런 비즈니스 모형이 사실은 만들어지는 것이 이 나라의 미래에 무척 도움이 되는 거예요. 사실 이런 사업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죽어라고 했더니 분식했다고 그래, 매출 부풀렸다고 그래, 얼마 전에 또 빼돌렸다고 그래. 그랬더니 제 아들내미가 그러더라고요. 아빠 창피해 죽겠어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빠는 부도덕한 기억 갖고 돼 있다고요. 네? 근데 지가 생각하는 아빠는 그런 사람 아닌데 왜 모든 사람들은 아빠는 도둑놈이 돼서 아빠를 쳐다보고 있냐 이거예요. 네? 근데 사실은 제가 그렇게 도배되는 건 좋아요.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그게 회사의 명예에 손상을 일으키고 결국은 피해는 누가 다 입었어요? 저 안 입었어요. 소액주주가 입었지. 그리고 저는 이익 봤어요. 방어하느라고 자사주 400억원치 샀거든요. 그리고 홀딩스가 200억원치 샀어요. 그리고 오늘도 또 두들겨 팰 것 같아서 지금 100억 가지고 준비하고 있어요. 패면 받으라고. 그러니까 사실은 뭐 어떻게 보면은 전 돈 벌었죠. 예? 그래서 사실은 공매도를 치면은요, 돈을 제일 많이 버는 건 최대 주주예요. 회사를 반토막 내주면 그때 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가만히 있으면 너한테 이긴데 왜 이렇게 설치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나는 내 돈 안 필요한데 나를 믿었던 사람들이 피해보는 거 싫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부터 저보고 자꾸 싸우라고 하지 마시고 같이 싸우세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루머 만들기 하지 마시고 궁금하시면 찾아오세요. 여러분하고 이렇게 대화하는데 여러분을 찾아오면 제가 안 만나겠습니까? 물어보면 답변 안 하겠어요? 그리고 자료 보여달라면 자료를 안 보여주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서 오늘 권유하고 싶은데, 소액주주들끼리 카페들 몇 개 있던데 그거 제대로 운영해보세요. 그래가지고 뭉치세요. 실제. 예? 그리고 항상 회사는 오픈되어 있으니까 궁금하시면 항상 물으세요. 그리고 숨길 거 없습니다. 그 다음에 숨길 게 있으면 제가 여러분들 앞에 섰겠습니까? 그리고 저기서 저렇게 생중계로 날리겠습니까 실제? 예? 그래서 그렇게 돼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얘기 가지고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거 얼마 전에 보고서 날렸더라고요. 또 어땠나? 근데 더 웃기는 거는 날리자마자 전 세계 그 기관 투자자들이 영문판을 들고 있더라고요. 영문판을. 그래가지고선 저한테 한 해외기관에서 그러더라고. 그것도 내용 보니까 옛날 거던데 니네 나라는 버전 1, 2가 이렇게 왜 이렇게 많이 나오냐? 어? 그래서 내가 그랬죠. 그 저자가 다르니까. 어? 응? 다음. 셀트리온도 GS 영상 잘 보셨나요? 좀 울림이 있었나요? 그가 왜 서정진이라 불리는지, 공매도, 그리고 우리 셀트리온 도깨미, 시대를 넘어서 우리가 한 투연으로 모여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다음부터 분식회계나 계열사 부당지원, 매출 부풀리기 나온다고 하면 그냥 웃어 넘기시고요. 그리고 모함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아닥하라고 하세요. 자, 마치겠습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